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두칠성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공람자료 어제 한번 보고 왔는데요. 그 주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목차 나오고요. 면적은 한 15,000평 정도 사업부지 면적이 이렇게 되고요. 사업 시행자는 코레일이 70%, SH공사가 30% 지분을 보유해서 시행자 역할을 하게 되고요. 전체 사업비는 14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기반시설, 공공이 관여하는 부분에서의 이제 사업비를 의미하는 것 같고, 민간에게 이제 토지 매각을 해서 민간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총 사업비는 50조 원이 좀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겠는가, 그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추진 경과가 과거에 어떻게 이제 사업이 잘못됐고, 현재 어떻게 이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터치하고, 주변에 개발 사업지들이 어떤 사업지들이 있고, 구역 내 토지라든가 이제 건물 좀 편입을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내용을 언급한 것이고, 용산국제업무지구는 4개의 이제 전략이 있는데요. 융복합 국제업무 도시로서의 위상. 그래서 이 국제업무존, 업무복합존, 업무지원존, 이것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저번에 동영상으로 한번 언급이 된 바 있었고요. 입체 보행 녹지 도시라는 전략이 있고, 스마트 에코 도시, 마지막 4번째 전략은 동행 감성 도시라는 거고요. 이런 거 그냥 넘어가고, 이 전략 4번째 동행 감성 도시에서 복합 놀이 공간에서 보면은 85층에서 90층 사이에 스카이 보타닉 가든이라든가 또 최고 110층, 언론에서는 100층까지만 나왔는데 110층까지 지금 터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용산 전망대, 또 80층에서 84층은 어트랙션, 갤러리 이런 이제 언급들이 있습니다. 그린웨이, 특화 계획, 또 국가적 명소를 조성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최고층 약 110층 지역에 용산 전망대, 레스토랑, 갤러리 등을 설치를 하고 45층 높이에서 180도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트레일을 약 1.1km 조성을 하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한강과 만초천을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연계를 해서 물길을 만들겠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해서 이제 실내 공연장도 만들고, 또 지하 공간은 대형 쇼핑몰과 광역 환승센터 연결을 하고, 그리고 확장형 야외 공연장을 5,000석에서 1만석 정도 설치를 한다. 그런 계획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용산 게이트웨이와는 이제 연계가 이제 되긴 되겠지만, 이제 별도 사업으로 이제 추진이 될 것이고요.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배치도와 조감도, 또 인구 수용 계획이라고 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는 이 아파트가 3,500세대, 그리고 오피스텔이 2,500호, 총 이제 6,000호가 이제 건립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이제 규모별 몇 세대, 그런 또 오피스텔도 규모별 몇 세대가 되고, 어느 존의 이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서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업무 지원 용지 C3 블럭이라고 합니다. C3 존. 이쪽에 5개의 그 획지에 분양과 임대가 규모별로 몇 세대가 지어지는지를 이제 계획을 세운 것이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B존입니다. 업무 복합존. 이쪽에 2,500세대를 어느 획지에 어느 사이즈로 몇 개의 오피스텔을 짓는다라는 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걸 다 이제 민간에게 매각을 할 때는 민간도 이런 매각 부지의 사업 타당성을 이제 검토를 할 때 이러한 이제 어떤 기준점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것이고요. 교통 처리 계획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가로망 계획, 주차장은 전체적으로 용국의 주차장 수요는 25,700세대, 25,700대 정도인데 116% 정도로 그 주차 공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것 같고요. 이 A2 블럭이라는 곳에는 노외 주차장도 하나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뭐 특수가로계획, 뭐 보행계획, 자전거 도로계획 이런 것이 상수도, 또 오수처리, 또 우수처리 이런 것이 나와 있고요. 기반시설계획이라고 해서 여기 종합의료시설이라는 것이 하나 되어 있는데요. 종합의료시설은 이제 B3 용지에 이제 연면적 36,500제곱미터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하나 들어서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 업무 시설이라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육연구시설이 이제 외국인들 대상으로 연면적 15,500제곱미터로 이제 신설을 하나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학생 수로 따지면 한 1000명 정도는 이제 될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이런 거 하나 이제 신설을 하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얘기가 나와 있고요. 광역환승센터도 여기 하나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공원이라든가 뭐 녹지, 또 문화시설, 그래서 공연시설은 선로 덮개공원과 이 A1 쪽에는 공연 문화, 또 마이스 전시 컨벤션, 우리 코엑스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 이쪽 획지에다가 이 정도 사이즈로 이제 뭐 만든다. 또 미술관도 여기에 이 정도 사이즈로 만든다. 라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도서관도 하나 여기에 이 정도 사이즈로 만들게 되고,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해서 북카페, 갤러리, 루프탑 가든 이런 것도 만들게 되고, 생활 문화 시설들도 하나 또 들어가고요. 이 교육시설 뭐 제가 눈여겨볼 만하다고 했는데요. 외국인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교육 여건 방안으로 교육연구시설을 도입 및 기존 초등학교 증개축을 통해 분산 배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터치가 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교육연구시설은 교육연구시설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하나 신설을 이제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지역 업무 지원 이쪽에다가 이제 뭐 학교라고 할까요? 15,500제곱미터 학교 같은 것을 이제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서울 내의 국제학교가 총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서울 용산국제학교, 또 더비치 칼리지 서울 영국학교, 또 서울 프랑스학교, 또 서울 드와이트 외국인학교, 아시아 퍼시픽 국제 외국인학교 등 5개가 이제 서울에 있는데, 평균적으로 연면적이 15,5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여기도 보면은 연면적 15,500제곱미터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국제학교의 어떤 그 수준을 용산국제업무지구 여기에 주로 외국인들 타겟으로 이런 외국인들 학교가 이제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한 1000명 정도, 그리고 교사 수도 한 100명 정도는 될 거예요. 그래서 10명 학생 수 10명당 뭐 교사 1명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이 외국인 학교도 국제업무지구에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초등학교를 하나 만들 거냐 만들지 않을 거냐도 검토를 했는데, 이 서울시교육청의 중부교육지원청 얘기를 들어보면 유발 학생 수가 학교 신설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학교를 하나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학교 통학환경 개선과 노후시설 개량,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분산 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도입 계획 또한 인접초등학교의 노후시설 개량, 주변 학교에 분산 배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정초등학교와 한강초등학교를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정초등학교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한강초등학교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청사를 어떻게 짓겠다, 사회복지시설을 어느 위치에 어느 사이즈로 짓겠다, 변전소도 하나 이제 뭐 만들어지게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변전소를 이제 만들어 주게 됨과 동시에 뭐 대토 보상의 방법으로서 이제 변전소가 이제 지중화가 이제 될 것이고요.
유수지에 대한 것, 병원도 하나 이제 뭐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B3존, 업무 복합존, 네, 이쪽에 연면적 36,500제곱미터니까 한 11,000평 정도 되는 사이즈로 종합병원 해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하나 이제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보이고요. 기타는 이제 도시 관리 계획에 대한 또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또 특별 계획 구역들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또 용도 지역 지구에 대한 부분들 터치가 되고 있고요. 도시 기반 시설, 도로에 대한 부분, 철도에 대한 부분, 뭐 광장, 공원, 뭐 이런 것이 이제 쭉 언급이 되고 있고요. 구역 밖의 기반 시설 중에 이제 도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 A1이라고 해서 이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관통하는 도로를 하나 신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2라고 해서 A2는 이 강변북로 쪽인데요. 강변북로와 이제 연결시키는 것을 이제 개설을 하게 되고, B1이라고 해서 B1은 이제 여기인데요. 여기 삼각지 고가 차도 그거 철거합니다. 철거하고 대신에 이제 지하도로를 신설하고요. 또 D1이라고 해서 이제 이 용산공원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이것도 이제 장래에 발생할 교통량을 분산할 목적으로 이것도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철도 측면에서는 기존 노선 7개가 있고 또 신규 노선 4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GTX B 노선, 또 신분당선 복선전철, 또 용산 속초간 KTX 노선, 또 공항철도 이 4개가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져 가는 상태고요. 그리고 일정을 보게 되면은 24년 현재 지금 주민 공람이 진행 중이고 올해 6월까지는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을 고시하겠다. 뭐 이건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25년도 상반기 6월까지는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겠다. 이것은 좀 빡빡한 일정으로 보여지고요. 25년 하반기 10월에는 기반시설 착공을 하고 민간에게 토지 분양을 하겠다. 토지 분양 이때 될 수 있을지 굉장히 빡빡한 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이제 조만간 발표가 될 것이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도 이제 조만간 진행이 되면서 올해 6월 정도면은 뭐 일단 시키겠다라는 계획이고요. 재해 영향성 검토도 현재 이 정도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고요. 이 요약서를 보는 방법은 이제 서울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도시계획 포털 들어가면은 거기 열람 공고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잘 못 찾겠다 싶으면은 다시 뭐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엑셀 파일 잠깐 한번 볼까요?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아파트 공급 계획과 오피스텔 공급 계획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뭐 정리를 해 본 것이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 이 재무적인 타당성 측면에서 이 수익성 지수 PI는 1.07, 또 순현재 가치 Net Present Value는 뭐 1조 원 정도, 또 내부 수익률 IRR은 6.7% 정도 나왔다라고 하고요. 교통계획 측면에서 GTX B 노선은 29년 개통 목표, 신분당선은 32년의 개통 목표라고 하는데 지연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수색 광명 고속철도도 30년 개통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중이라고 하고요. 종합병원은 한번 뭐 터치를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이 용산국제업무지구로서의 그 위상 측면에서 일단 개념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오케이 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계획 검토를 많이 해온 상태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 실행은 가속화가 중요하고요. 국제업무기구 및 외국 주요 기업 등 유치가 정말 이게 현실성이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팩터일 텐데요. 이 자료 중에 외국인 학생 1000명 정도 수준의 교육 연구 시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 국제업무기구라든가 외국 기업들도 정말 유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것에 대한 터치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현재 그 내용에 보면은 용산국제업무지구 타운 매니지먼트를 설립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뭐 그냥 멘트 수준이고요. 이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의 필요성 혹은 서울시 차원에서의 유치활동 효과가 얼마나 이 국제기구 혹은 외국계 기업 이런 데 유치를 하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될 중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목표 일정 언급에 대해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는 뭐 이 정도 뭐 발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구역지정 고시라는 것은 개발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할 때는 정비 구역을 결정 고시를 한 그러한 개념과 좀 비슷하다라고 볼만 하고요.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를 25년도 6월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만만치 않은 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실시계획은 어떤 그 절차적 측면에서 구속력이 있는 성격이고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관점에서는 정비 계획을 결정 고시하는 그런 내용과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거 구역 지정에서 정비 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우리 민간 재개발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신속통합기획도 뭐 1년 반, 2년 정도 걸리는데 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년 만에 실시계획 인가까지 고시를 하겠다. 아주 공격적인 일정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기반시설 착공 뭐 이때 하겠다. 민간 토지 매각을 25년도 10월에 하겠다. 만만치 않은 목표 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만약에 민간 토지 매각이 25년 10월에 성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매수한 민간이 다양한 개발 인허가 절차, 뭐 건축계획이라든가 사업시행계획, 또 공사기간 등 감안하면은 2030년대 초반에 준공되는 것들은 그렇게 쉬운 일정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열람을 하면서 그 도시계획과의 그 팀장과 몇 개 Q&A를 진행을 했는데 그 답변 내용을 보면은 이 용산 공원 조성을 하는 것과 또 신분당선 연장 개통하는 것은 이 미군기지 내 조사 활동 계획에 이제 영향을 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시켜서 설명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고 이 용산공원 조성이라든가 신분당선 같은 것은 이 기밀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하고요. 캠프킨 부지와 수송부 부지 매각 등도 용산구 차원에서 언급하기는 좀 곤란한 사안이고 만초천을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 용산종합교통계획, 또 수많은 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용산은 단기적으로도 또 중장기적으로도 서울 도시계획 또 도시관리 측면에서 핵심 이슈로서 지속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은 미래의 서울의 중심 공간으로서 위상이 계속적으로 강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오늘은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공람자료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